별처럼 들꽃처럼 나는 나의 인생을 속독에 관하여 인간의 호기심은 그지없는 것 같다. 그리고 호기심은 명예욕과도 일치되는 점이 있는 것 같다. 신문을 들치다 보면 별별 일이 많다. 세계에서 가장 긴 시간 동안 키스를 했다는 기록이 나온다. 사진까지 실리곤 한다. 무엇을 위하여 가장 오랜 키스를 했는가? 결국은 기록을 내고 그 기록을 통해 세상에 알려지고 싶은 때문이었을 것이다. 얼마 전에는 뱀굴에서 가장 오랜 시간을 머문 사람의 사진을 보았다. 무엇 때문에 그런 모험을 했는가? 새로운 기록을 수립한 뒤 그 소식이 널리 알려지기 위해서였다. 땅속에서 가장 오래 지낸 사람, 담배를 같은 시간에 가장 많이 피운 사람들에 대한 기사도 있다. 그런 일들을 왜 하는가? 아무리 생각해도 기록을 만들고 그 새 기록의 주인공으로 알려지고 싶어서일 것이다. 파스칼도 그런 말을 하고 있다. 사람들에게 자랑하고 싶은 생각을 우리 모두가 갖지 않는다면 세상의 많은 일들이 성취되지 못했을 것이라는 이야기다. 그만큼 사람들은 불필요한 일을 해서라도 남보다 앞서며 기록의 소유자가 되고 싶은 본성을 갖고 있는 것 같다. 일종의 호기심을 탄 명예욕의 소치일지 모른다. 이와는 내용이 다르겠지만 요사이 독서계에서는 속독에 관한 이야기가 자주 떠오른다. 어떻게 짧은 시간에 가장 많은 분량의 책을 읽는가 함이 거론되곤 한다. 무엇 때문에 속독이 그렇게 필요한지 잘 모르겠다. 책은 될 수 있는 대로 많이 읽는 것이 좋고 많이 읽기 위해서는 속독이 필요해진다. 그러니까 속독의 방법이 모색되어야 한다는 결론이 되는 것 같다. 그러나 생각해보면 책은 많이 읽기 위해 많이 읽을 필요는 없다. 나도 한때는 그런 생각에 붙잡힌 일이 있었다. 이번 달에는 지난달보다도 많이 읽었고 금년에는 내가 우리 클래스에서 최고의 독서량을 가질 것이다라는 식의 우울감을 스스로 찾기도 했다. 그러나 지난 뒤 생각해보면 그렇게 우스운 일이 없다. 그것은 누가 술을 더 많이 마시는가 하는 경쟁과 비슷하며 누가 냉면을 더 많이 먹는가를 내기하는 일과 큰 차이가 없다. 주간지를 100권 읽었다고 해서 논어를 한 권 읽는 것보다 도움이 되는 것이 무엇이겠는가? 언젠가 모든 신문을 빼놓지 않고 다 읽는다는 정치가를 본 일이 있다. 나는 그 사람의 지성도를 의심치 않을 수 없었다. 그렇게 낮은 지성의 소유자가 어떻게 한 사회의 지도자가 될 수 있었는가? 내 선배 한 사람은 신문에는 10분 이상의 시간을 보내는 것이 아깝다는 얘기를 하고 있었다. 만일 우리가 독서의 양보다 질을 따진다면 다독은 결코 좋은 것도 아니며 바람직스럽지도 못하다. 영양가도 없는 음식을 많이 먹어 위병을 일으킬 바에는 차라리 굶는 것이 좋을지 모른다. 무조건 많은 책을 읽으면 좋다는 생각은 유치하며 독서의 경험이 있는 사람은 곧 그 단계를 넘어서려고 한다. 그런데 속독을 권장한다는 것은 독서의 질보다도
양에 치우쳤을 때 빠지기 쉬운 방법이다. 책 중에는 속히 읽을 책도 있고 천천히 읽을 책도 있다. 신문의 기사나 필요한 뉴스 같은 것들은 빨리 읽어 알면 된다. 시간이 아쉽기 때문이다. 그러나 역사나 사회적 지식은 그것을 알기 위한 예비적 지식이 필요하다. 그리고 정신적 깊이와 사상적 체계가 있는 내용은 그 뜻과 내용을 음미하기 위한 어느 정도의 시간이 필요한 법이다. 논어를 2시간 동안에 다 읽었다든지 단테의 신곡을 하루 동안에 끝냈다고 자랑하는 사람이 있다면 속독에는 성공했는지 모른다. 그러나 독서다운 독서를 했다고는 누구도 생각지 않을 것이다. 읽는 것보다 깨달음이 필요하며 지식보다 이해가 더 바람직스럽기 때문이다. 여기 비상한 속독력을 갖춘 사람이 칸트의 순수이성 비판이라는 책을 3일간에 끝냈다고 하자. 그가 그 책의 내용을 3일간에 이해할 수 있기 위해서는 적어도 몇 해의 철학 공부가 필요했을 것이다. 만일 그런 과정이 없이 읽기를 위해 3일간에 읽었다면 그것은 차라리 읽지 않은 편만 못할 것이다. 뜻도 모르면서 3일을 낭비했음에 틀림이 없다. 좋은 책의 대부분은 읽으면서 생각하고 생각하면서 읽도록 되어 있다. 그때 생각하는 일을 포기하거나 모든 독서 속에서 생각하는 자세를 끊어버린다면 그가 무슨 독서를 어떻게 했다는 결과가 될지 궁금하다. 이렇게 본다면 속독을 위한 속독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책은 사실 읽을 가치조차 없는 책이 아닐까. 통계, 숫자를 안다든지 얄팍한 상식을 빨리 알기 위해서는 속독이 필요할 것이다. 그러나 내용이 담긴 독서는 속독으로 그쳐서 안 될 때가 많다. 속독을 강조하는 것은 우리들의 기억력을 개발하며 기억력에 호소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기억력만이 아니다. 기억력 못지않게 이해력이 필요하며 사고력은 이해력보다도 중요하다. 그리고 사고에는 어느 정도의 마음과 시간의 여유가 있어야 한다. 이제 우리들의 의식을 기억력에만 묶어둔다든지 기억이 전부이거나 최고라는 생각에 붙잡아 둔다면 우리의 의식 자체의 폐쇄성과 불행을 만든다. 창조력과 깊이 있는 인식을 방해하는 결과가 되겠기 때문이다. 물론 같은 책을 읽을 바에는 빨리 읽는 편이 좋다는 말은 용납될 수가 있다. 그러나 빨리 읽어 뭐를 이해하는 것보다는 늦게 읽더라도 쉽을 깨닫는 편이 좋을 수 있다. 오히려 그래야 할 것이다. 이렇게 본다면 속독을 위한 속독은 그 목적과 의미가 어디 있는지 이해하기 어렵다. 어떤 이들은 어려서부터 책을 빨리 읽는 방법을 가르쳐야 한다고 말한다. 그러나 빨리만 읽으면 독서의 목적이 채워진다는 생각은 위험하다. 만일 빨리 읽으면 그만큼 이해력도 빨라지며 사고력도 우수해진다면 속독은 권할 만하다. 그러나 그러한 원칙은 없다. 어려운 책을 씹어가면서 읽는 사람이 이해력과 사고력이 높아지기 마련이다. 책을 빨리 읽자는 것은 많이 읽자는 데서 온 태도이다. 그렇다고 다독이 곧 선독이 되지는 않는다. 그것은
많은 책을 썼다고 해서 그것이 선한 저서가 될 수 없다는 이론과 통한다. 어떤 사람들은 속독을 위해 과학적 방법이 강구되어야 한다고 말한다. 누구나 그 이유를 거부하지는 않는다. 오직 우리가 문제 삼는 것은 속독이 목적도 아니며 유일한 방법도 아니라는 뜻이다. 과학적 방법이 통할 수도 있다. 그러나 과학적 방법 자체를 넘어서는 내용의 독서는 또 그대로의 의미가 있는 것이다. 우리는 독서가 무엇보다도 귀하다는 사실은 인정한다. 그렇다고 해서 독서가 인생의 목적은 못 된다. 인생은 독서를 밑거름으로 삼으면서 자라야 할 더 귀중한 것이다. 이제 속독을 위해 독서를 가르치며 속독을 유일한 방법으로 삼으려고 생의 더 귀한 영역들을 병들게 한다면 그것은 더 큰 과오일 수가 있다. 이야기 내용이 지나쳤는지 모르겠다. 그러나 목전의 목적과 경쟁만을 일삼다 보면 유구한 뜻과 진정한 삶의 목적을 상실할 우려가 있다. 속독 그 자체를 반대하지는 않으나 속독을 위한 속독에는 빠져들지 않는 것이 올바른 길이다. 필요 없는 호기심의 경쟁은 재미도 있고 화제거리가 될 수도 있다. 그러나 그 일의 목적을 물을 때에는 무의미해지기 쉽다. 먹기 내기를 하듯이 속독을 경쟁 삼을 필요는 없다고 생각한다.